일반적인 명함은 앞부분에 뭐 이메일 주소라던가 전화번호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구직 마케팅용 명함은 뒷면에다가 구직자 여러분들의 어떤 특기, 뭐 자격증이 있으시면 자격증,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시면 근무한 경력, 뭐 학력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기록을 하셔가지고 지인분들이나 새로운 인맥들에게 나에 대한 명함을 남기시면은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구직자분들, 내가 받은 사람에 대한 경력이라던가 특기라던가 강점을 대해서 기억할 수 있고 그러면 홍보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용 명함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맥이란 그럼 뭐냐? 인맥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인맥, 그러면 친구를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단순히 친구뿐 아니라 내가 잠깐 알았던 사람, 일단 내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인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 표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맥의 종류를 제가 나눠놨는데요. 아날로그 인맥, 디지털 인맥 이렇게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날로그 인맥이라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를 의미하죠. 그래서 1차적 관계고 주관적 관계입니다. 이분들은 구직자분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성격 좋아. 막 무조건 일 잘해. 그리고 어떤 정보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갖다 줍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나에 대해서 홍보는 잘 못합니다. 토익 점수가 몇 점인지, 실제로 내가 어떤 부분, 프레젠테이션에 강점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의 아날로그 인맥들에게는 나의 객관적인 정보를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의 디지털 인맥들은 나랑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업무 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객관적인 정보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런 부분은 참 잘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홍보원 역할은 할 수가 있는데 2차적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나한테 그 정보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락을 어디에 많이 하셔야 되냐면 디지털 인맥들에게는 연락을 꼭 하셔서 내가 필요한 정보가 뭐다라는 것을 꼭 어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인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인맥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빈 종이에다가 나를 중심으로 요런 지역사회, 친구, 가족, 동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핸드폰을 열어놓고 적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 주소록 같은 걸 보면서 적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쭉 적어보시면 내가 도출해야 되는 나의 인맥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도출을 하셔서 이 사람에게는 연락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는 이메일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인맥,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표가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의 소개로 구직에 성공했다 하는 사람은 17%인데 거의 만나지 않은 사람의 소개는 또 55%입니다. 즉, 실제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반드시 연락을 하셔서 의무를 지워주시는 겁니다. 접촉을 해서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셨으면은 나중에 전화를 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또 만나러 가시잖아요. 그럼 만나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하셨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이 사람한테 이런 부분을 좀 조언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만나시기 전에는 이력서 준비도 중요하지만 질문 목록,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 어떤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하셔서 만나러 가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만나고 오셨으면은 반드시 선생님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24시간 이내에 만나신 분들에게 당연히 땡큐 레터, 감사합니다 하는 레터를 보내주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는 뭐냐면 갔다 오신 다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항상 메모를 하셔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그 다음 상황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직 네트워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4가지 사이클을 계속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기 PR을 하시고요. 대상을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접촉을 하셨으면 접촉한 결과에 대해서 사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뭔가 변화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 언제까지? 구직이 성공하실 때까지 계속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제가 사실은 이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이 뭐냐면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누가 일자리를 여기서 일해봐 라고 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구직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움직이셔야 됩니다. 채용 정보를 찾고 나에 대해서 어필하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직자 여러분들이 꼭 성공 구직을 하실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